자, 작업창을 시퀀스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 영상 없이 그냥 자막만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막을 넣으시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뭐냐 하면, 첫 번째 방법은 파일 메뉴에 새로 만들기 가시게 되면, 파일 메뉴에서 새로 만들기를 가보시게 되면 레거시 제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레거시 제목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서 이 메뉴를 통해서 우리는 자막을 또는 글자, 텍스트를 넣어 주실 수가 있고요. 이 레거시 제목은 다음에 한번 자세하게 보도록 하고,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레거시 제목으로 글씨 쓰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도구 상자에 있는 문자 도구를 이용해서 텍스트를 적어 주실 수가 있어요. 도구 상자에 있는 문자 도구 선택해 보시죠. 오늘은 도구 상자의 문자 도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도구는 우리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트에 있는 문자 도구랑 동일합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글을 적으실 때는 문자 도구 선택하시고 화면상에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클릭했을 때 지금 배경이 이렇게 투명 격자로 나오시게 되면 설정 들어가셔가지고 투명도 격자 끄도록 할게요. 까만 바탕에 흰 글씨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꺼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해서 보시면 빨간색 상자가 나왔고요. 이 상자가 텍스트 상자입니다. 텍스트 상자라서 여기에다가 글을 입력해 볼게요. 첫 번째 자막 이렇게 입력해 보시죠. 한글은 영문 적을 때와 달리 한글을 적으시게 되면 한 글자씩 늦게 나와요. 늦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계속 적어 주시면 되고, 그 글자를 내가 확인하겠다 하시게 되면 한글 적으실 때 왼쪽 상단을 파일 메뉴 있는 이 자리를 보시게 되면 텍스트가 보여질 겁니다. 첫 번째 이렇게 자막 적으실 때. 그래서 다 적으시고 나서 오른쪽 방향키 눌러서 오른쪽 방향키 눌러서 마지막 글자까지 다 나오게 합니다. 줄을 바꾸시려고 하면 엔터 치시면 줄이 바뀝니다. 엔터 치시면 두 번째 줄을 입력합니다. 이렇게 엔터 치셔가지고 줄을 바꾸셔서 작업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한 줄 적고 다른 글 상자에 따로따로 적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글을 적으시게 되면은 트랙에 보시면 내가 선택한 비디오 1번 트랙에 이렇게 그래픽 클립이 하나 생기게 되죠. 좀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적었던 내용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첫 번째 자막, 두 번째 줄을 삽입합니다 하면서 글씨가 이렇게 확대가 되고, 축소해서 보시게 되면 그 글자가 이렇게 잘 안 보이죠. 확대하셨을 때는 글 내용까지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따로따로 적겠다, 첫 번째 자막과 두 번째 줄에 입력된 내용을 지금 클립이 하나에 다 들어갔는데 나는 클립을 따로따로 해서 아래 위로 적어 보겠다 하시게 되면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일단 얘는 지울게요. 지워서 하나를 만드셨다면 선택 도구로 선택하셔서 이 클립 선택되어 있는 걸 해제하시고, 해제하신 다음에 다시 문자 도구 선택 클릭 하셔가지고 두 번째 줄을 입력합니다. 이렇게 적으시게 되면 첫 번째와 두 번째 클립이 생기면서 따로따로 정렬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립을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글을 적으시게 되면 글 상자가 보십시오. 두 번째 줄 잠깐 볼게요. 두 번째 줄이 지금 선택되어 있죠. 선택되어 있을 때 문자 도구 선택하시고 이 글 상자 말고 바깥쪽에서 다시 클릭하셔가지고
다시 글을 적어도 클립은 하나. 예. 글상자가 다시 새롭게 글상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적더라도 문제는 클립이 선택되어 있다면 이 클립 안에 글상자가 따로따로 들어가게 됩니다. 확인하셨나요? 그래서 클립 하나에 글상자가 여러 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죠. 글상자는 여러 개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글상자가 따로 있더라도 클립은 한 개 있을 수가 있고요. 또는 클립 하나에 글상자 하나 이렇게 따로따로 적으실 수도 있고, 그래서 따로 적겠다 하시게 되면 선택 해제하신 다음에 적으셔야 되고, 같은 클립에 계속 적겠다 하시게 되면 엔터 쳐서 두 줄을 적거나 아니면 글상자를 따로 만들어서 적으셔도 되겠다, 그 이야기죠. 클립을 따로 만드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이 나오는 시점, 글이 나오는 시점을 정해주기 위해서 클립을 따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클립이 따로 만들어지는 것은 글자가 나오는 시점을 내가 임의로 따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또 이 글씨가 나오는 길이 있죠. 길이 자체를 다르게 주기 위해서 클립을 따로 적어 주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같이 나왔다가 같이 사라진다 하시게 되면 클립 안에 그냥 한 개의 클립 안에 다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나오는 시점이 다르고 그 다음에 또 뭐 길이가 다르다 하게 되면은 클립을 따로 만드셔가지고 넣어주시는 게 좋죠. 되셨나요? 자, 이제 다 적어 보셨으면 한 개만 남기고 클립 하나만 남기고 다 지울게요. 한 줄짜리 하나만 남겨 놓으십시오. 자, 한 줄짜리 하나만 남겨 놓으시고 서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자의 크기라든지 글자의 색상, 글자의 글꼴 뭐 이런 것들을 변경하시려고 하면 두 군데에서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편하실 대로 찾으시면 되는데, 첫 번째 방법은 텍스트의 왼쪽에 효과 컨트롤이라고 하는 패널을 여셔가지고 효과 컨트롤 패널에서 텍스트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그 텍스트, 선택했던 이 텍스트에 클립 있죠? 클립을 선택하시게 되면 여기에 텍스트라는 부분이 있고요. 텍스트 항목을 확장시켜 보시게 되면 먼저 소스 텍스트라는 부분이 있어요. 있나요? 소스 텍스트라는 부분. 자, 여기 보시면 텍스트 안에 들어가시면은 소스 텍스트와 변형 두 가지가 있는데, 소스 텍스트라는 부분을 확장시켜 보세요. 확장시켜 보시면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글꼴입니다. 여기서 글꼴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글꼴을 바꿔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글자 색은 밑에 있죠? 이 7이라고 하는 부분, 모양의 7이라고 하는 부분에 글자 색을 바꿔주시면 돼요. 그 다음 옆에 글꼴 밑에 글꼴의 크기가 있는데 100이라고 있는 거 100픽셀 이야기고요. 수치값을 적으시거나 이렇게 적으시거나 아니면은 슬라이드를 이용하셔 가지고 글자 크기를 조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가로 정렬의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다음은 위쪽 정렬, 세로 정렬에서 위쪽 정렬, 가운데 정렬, 아래쪽 정렬,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항목이 자간이고요. 그 다음이 커닝. 커닝이라는 것은 글자 한자와 한자 사이의 간격을 커닝이라고 합니다. 자, 자간은 전체 글에 대해서 같이 움직이는 거고요. 자, 보시면은 이 부분에 자간을
한 50 정도 넣어 볼까요? 자간을 50 정도 넣으시게 되면 이 글자와 글자 사이 간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넣으시게 되면 글자와 글자 사이 간격들이 벌어지죠. 그런데 커닝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커닝은 글자를 문자 도구로 선택을 해서 내가 지정하고자 하는 글자 사이를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커닝이라고 하는 부분에 수치값을 넣어 주시게 되면 해당되는 부분만 이렇게 간격을 벌릴 수가 있는 것이 커닝이에요. 또는 좁힐 수도 있겠죠. 마이너스 값으로 가시게 되면 좁혀 주시게 되고 양수 값으로 가시게 되면 넓히게 됩니다. 그래서 글자와 글자 사이 간격 조절할 때는 자간과 커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것이 행간인데, 행간은 두 줄 이상 적었을 때 줄과 줄 사이 간격 조절하는 겁니다. 그 다음 기준선 이동. 기준선 이동은 글자가 입력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이렇게 번자 같은 경우 선택을 했어요. 번을 선택하고 기준선 이동을 통해서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지게 되면 아래쪽에 기준선이 있지만 위쪽으로 이만큼 130픽셀 제가 수치값을 넣는 만큼 위로 올라가게 되고, 아래쪽으로 내리시게 되면 마이너스 값이 통해 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위쪽과 아래쪽 이렇게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스타일들이 있는데 스타일들은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볼드체는 굵은 서체를 나타내는데 여러분들이 글꼴에서 굵은 서체를 찾으시는 것이 더 깨끗하게 나옵니다. 글꼴에서 굵은 서체들 있죠? 이런 굵은 서체들을 찾으시는 것이 더 깨끗하게 나와요. 자, 서식을 이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편집 모드죠. 지금 화면이 그래픽이라고 하는 화면 영역으로 가봅니다. 작업 영역에서 위쪽에 보시면 그래픽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선택해 보시죠. 창 메뉴에서 작업 영역에 그래픽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위쪽 메뉴에서 작업 영역 메뉴에서 그래픽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래픽을 선택하시게 되면 오른쪽에 기본 그래픽이라는 패널이 뜨게 되고, 그 패널 중에서 편집 선택하시면 됩니다. 편집을 선택하시게 되면, 자, 이 부분에 편집 선택했던 부분에 첫 번째 자막 있죠? 적었던 부분 글자에 대해서 클릭하시게 되면 이와 같이 밑에 서식이 똑같이 나옵니다. 서식이 똑같이 나와지고요. 그 위에 보시면 정렬까지도 있어요. 여기에는 화면의 가운데 정렬하겠다. 그럼 여기에 있는 화면 가운데 정렬을 눌러주시게 되면 화면 가운데 정렬이 돼요. 위쪽 정렬, 아래쪽 정렬, 그 다음에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글상자와 글상자들이 있을 때 서로 정렬을 하실 때에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치값이고 회전값도 주실 수가 있어요. 회전도 이렇게 넣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회전도 넣어 주실 수 있고 불투명도도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정렬 및 변형이라고 하는 항목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글꼴이나 글자 크기 또는 글자 색상 이런 것들을 지정하실 때 편집 또는 효과 컨트롤에서 원하시는 항목들을 지정하셔 가지고 바꿔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자, 첫 번째 자막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막을 똑같은 클립을 가지고 두 번째 자막, 첫 번째 자막 나오고 그 다음에 글자를 두 번째 자막이라고 한번 나오도록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하면 되죠? 첫 번째 자막 나오고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뒤에서 두 번째 자막 나오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글씨를 다시 적으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시는 것이 더 쉽습니다. 자, 보세요. 선택도구 선택하시고 클립을 클릭하셔가지고 얘를 Alt키 누르시고 드래그 하셔가지고 한 개를 더 복제를 해요. 복제를 하신 다음에 이 클립을 선택하시고 뒤에 두 번째라고 이렇게 내용만 바꿔주시면 되죠. 아이고, 내용만 바꿔 적어 주시면 되죠. 맞나요? 서식은 같잖아요, 그죠? 같기 때문에 내용만 바꿔 적어 주시면 되고, 한 개 더 해볼게요. Alt키 누르시고 클립을 복제하셔가지고 복제한 클립을 선택하시고, 선택하실 때는 항상 이 재생 헤드를 그 선택한 클립 위에다가 올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같이 들어갑니다. 되나요? 세 번째 선택하셔가지고 세 번째 이렇게 바꿔 적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 하면 선택 도구를 선택해 보세요. 자, 선택 도구를 선택하시고 똑같은 서식이잖아요, 그죠? 똑같은 서식에 내용만 바꿔 적을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이 텍스트 그래픽 클립은요, 동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길이 조정이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이 클립의 마지막 끝부분에 가셔가지고 마지막 끝부분에 갑니다. 여기에 이 클립의 마지막 끝부분에 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마우스 포인트 모양이 달라지죠. 끝부분에서 이 클립을 연장을 해요. 이렇게 길게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길이만큼 길게 연장을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길게 연장을 하세요. 길게 늘려줍니다. 늘렸나요? 늘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 부분, 나는 여기 와서 뒤에 내용이 네 번째 자막을 만들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되죠? 자르기. 그렇죠. 컨트롤 K 눌러서 잘라주시면 돼요. 자르고 또 뒷부분 와서 내가 여기선 다섯 번째다. 컨트롤 K. 또는 여기다 여섯 번째다. 컨트롤 K. 일곱 번째다. 컨트롤 K. 또는 뭐 여기에 자르기 도구를 이용하셔가지고 자르기 도구로 클릭하셔도 되고요. 아무튼 길게 늘려진 클립을 잘라주시고 선택하셔가지고 내용만 문자 도구를 통해서 바꿔 적어 주시면 되죠. 네 번째, 아이고, 해당되는 클립을 선택하셔야 돼요. 선택하시고 재생 헤드 위치도 맞춰주시고 그러신 다음에 네 번째 적어 보시고 그 다음 다섯 번째 적으실 때도 재생 헤드 위치가 옮겨가야 됩니다. 옮겨가시고 다섯 번째 재생 헤드 위치 옮겨가시고 여섯 번째 재생 헤드 위치 옮겨가시고 일곱 번째. 자, 이런 식으로 넣어 주셔야죠.
그러면 Alt키 누르고 드래그 안 하시고 그냥 한 개를 길게 빼신 다음에 자른 다음에 내용만 재생 헤더 옮겨가면서 이렇게 바꿔주시게 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서식이 똑같은 서식으로 다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보통 우리가 노래 가사 같은 걸 넣으실 때 보시면 밑에 가사에 대한 글자 크기라든지 서식이 동일하죠. 그죠? 음악 프로그램에 보시면은 넣었던 글자 크기라든지 글자 색상, 글자 위치 이런 것들이 똑같습니다. 똑같을 때 지금처럼 음악이 시작하면서 끝날 때까지 한 개의 자막을 길게 늘려 놓으시고 그 마디마다 잘라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잘라서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나는 그러면 요 사이를 이렇게 비워두고 싶은데요 하실 수가 있죠. 가사가 없는 구간이 필요하다. 요 부분 같은 경우는 가사가 없어져야 되는 부분이라서 없는 부분이 필요하다 하시면 또 이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사가 시작해서 나왔어요. 나와가 여기에서 노래가 끝났네요. 이 지점에 와서 노래가 끝났으니까 네 번째 자막이 나오기 전에, 네 번째 가사가 나오기 전에 이 공간은 깨끗하게 비워두고 싶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잘라서 버릴 수가 있습니다. 잘라서 버리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뭐 세 가지네요. 단축키까지 생각하면 세 가지인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클립의 길이를 조정하는 방법. 어차피 그래픽 클립은 길이 조정이 자유롭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길이를 이렇게 위치해 놓고 재생 헤드 위치를 끝나는 지점에다 딱 가져다 놓으시고 요 끝부분을 잡으셔 가지고 길이를 이렇게 조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스냅 작용에 의해서, 스냅에 의해서 자동으로 딸랑 붙게 되거든요. 이 부분이 이렇게 착착 붙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이 부분을 자르죠. 컨트롤 K 눌러서 자르고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잔물결 삭제 하시게 되면, 아이고 잔물결 삭제한다. 그냥 선택하시고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워주는 방법, 이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잔물결 뭐 삭제를 하시겠다 하게 되면 또 방법이 아까처럼 여기에 삭제하실 때 잔물결 삭제 눌러 버리시면 같이 들어오게 되고요. 또 한 가지 단축키를 알려드리면, 어제 시간에 여러분 했던 편집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한 줄짜리로 쭉 연결해 놨다, 타임라인에 연결해 놨다 하시게 되면 필요 없는 부분을 놓고 잘라서 버리고 뒤에 거는 붙여야 되죠. 그럴 때 단축키가 있는데, 보시면 이 자리에 나는 자르고 싶어요. 자, 보세요. 짧게 해볼게요. 표가 나도록. 자, 요 자리에 잘라서 이 부분을 없애고 이 뒤에 있는 것을 붙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는 클립에다가 이렇게 올려 놓으시고요. W 누르시면, 자, 이 부분을 선택하시고 W를 눌러서 잘라 주실 수가 있어요. 한글 모드에서는 안 됩니다. 영문 모드에서 W 누르시면은 뒷부분이 잘려서 없어지면서 앞에 이렇게 샥 당겨져요. 맞죠? 반대로 앞부분을 지우고 싶어요. 나는 이 영역에서 시작하는 지점이 이 부분이라서 시작하는 지점이 이 부분이라서 앞쪽을 지우고 싶어요. 하게 되면 Q를 눌러 주시게 되면 앞부분이 지워지고요. 처음 위치로 이렇게 당겨져요. 영상 편집하실 때는 편할 거예요. Q와 W. 클립 자체를 타임라인에서 편집하실 때 내가 앞부분 지울 때는 Q, 뒷부분 지울 때는 W 취하시게 되면 잔물결 삭제와 동시에 일어나고요. 그냥 나는 잔물결 삭제만 하고 싶은데요. 자, 여기에서 잘려지고 난 다음에는 이게 적용이 안 돼요. 잘려지고 난 다음에 적용 안 됩니다. 적용이 안 돼서, 그러면 이렇게 잘려지고 난 다음에 잔물결 삭제를 단축키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Shift 딜리트가 단축키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Shift 누르고 딜리트 키를 왼손으로 같이 꼭 눌러 주시게 되면 그 해당되는 클립이 삭제되고 뒤에 게 앞으로 당겨져요. 지금 네 번째 자막이 없잖아요. 그죠? 세 번째 자막, 다섯 번째 자막, 네 번째 자막 없어졌죠?
자, 이런 단축키들이 있어서 어제도 편집하실 때 Q와 W 그리고 Shift Delete 이용하시면은 좀 더 빠르게 작업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자막에 빈 공간을 만드는 거니까 그 단축키는 뭐 쓸모가 없을 거고, 일단 잘랐으면은 그냥 딜리트 키 눌러 가지고 빈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세 번째 자막이라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 좀 안 나왔다가 네 번째 자막 시작될 때, 네 번째 가사가 시작될 때 네 번째 자막이 또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물론 영화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의할 때도, 강의 영상에서도 밑에 자막을 넣는 영상들이 많아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 똑같은 방법으로 취하게 됩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이제 글을 다 적었습니다. 자막을 이렇게 다 적고 나서 그 다음 해보실 것은, 내가 이렇게 자막은 적었는데 적고 나서 보니까 글꼴을 좀 바꾸고 싶어요. 글자 크기도 좀 바꾸고 싶고, 그죠? 그래서 뭐 강의 동영상이든 내일 할 거는 뭐 뮤직비디오에 밑에 나오는 가사 적기를 할 건데, 그 가사를 적었는데 가사를 적다 보면 수십 개가 나오겠죠. 이런 클립들이. 그렇지 않나요? 자, 수십 개가 나왔는데 이것에 대한 글꼴을 내가 바꾸고 싶어요. 자, 그러면 글꼴을 바꾸려면 먼저 선택 도구로 텍스트를 선택을 하시고, 좀 전에 연습하셨던 것처럼 글꼴 항목에서 원하시는 글꼴을 선택하셔야죠. 선택하시면은 글꼴이 바뀌었어요. 글자 크기도 좀 더 크게 100픽셀 뭐 이렇게 넣어서 바꿨단 말이죠. 근데 다 좋았는데 문제는 얘가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다는 게 문제죠. 뒤에 것도 있고 그 뒤에 것도 있고 여러 개가 있잖아요. 수십 개가 뒤에 대기하고 있어요. 바꿀 내용들이. 자, 이럴 때 한꺼번에 바꿀 수 없을까? 그 이야기입니다. 한꺼번에 바꾸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항목에서 첫 번째 클립, 뭐 중간 클립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클립이든지 한 개의 클립을 먼저 수정을 합니다. 이와 같이 글꼴 수정했고요. 예, 내가 넣고 싶은 글꼴을 선택해서 수정을 하셨고, 글자 크기도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을 하셨다면 이 수정한 설정 값을 저장을 하는 겁니다. 저장을 하시고 그 저장했던 것을 다른 클립들에게도 지정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한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의 속성만 변형시키시면 전체 클립에 대해서 모두 변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개의 클립의 속성을 글꼴을 바꿨고 크기를 바꿨어요. 글자 색상도 바꾸고 다 바꿨습니다. 바꾸셨으면 이것을 저장을 하셔야 되는데, 저장은 어디서 하느냐 하면 오른쪽에, 자, 그래픽 지금 작업 영역입니다. 그래픽 작업 영역에 오른쪽에 기본 그래픽 패널에 가시게 되면 마스터 스타일이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마스터 스타일 찾아보십시오. 찾으셨나요? 자, 이 글씨를 선택하신 다음에 속성이 바뀐 글씨를 선택하시고 마스터 스타일 가셔가지고 마스터 텍스트 스타일 만들기 클릭하세요. 스타일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가사라고 적어 볼게요. 가사 확인. 가사라고 하는 스타일이 만들어졌어요. 그 스타일의 내용은 밑에 있습니다. 밑에 여기 있는 항목들이 다 바뀌는 겁니다. 자, 글꼴은 나눔 브러쉬 스크립트, 브러쉬 붓글씨체네요. 나눔의 붓글씨체고, 예, 스타일은 레귤러 보통체로 됐고, 글꼴 크기는 133, 왼쪽 정렬에 수직 가운데 정렬되었습니다. 자간이나 커닝은 다 00, 행간도 0 다 맞춰져 있고요. 색상, 글꼴의 색상은 흰색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흰색으로 지정되어서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설정이 끝났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적용은 어떻게 하나 보죠. 적용을 하시려면 드래그 하셔가지고 얘들을 선택을 해요. 뒤쪽에 나오는 클립들도 똑같은 글꼴을 적용하고 싶다 하시면은 축소하셔서 드래그 하셔서 클립들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시고 나면 프로젝트 패널에 가보시면은, 자, 이렇게 프로젝트 패널에 가보시면 가사라고 하는 스타일이 한 개가 생겼죠. 가사라고 하는 스타일 요소가 하나 생겨져 있습니다. 자, 이 가사 요소를 선택하시고 드래그 하셔가지고 클립 위에다가 가져다 놓습니다. 클립 위에다가 가져다 놓으시면 플러스 기호가 생기는데, 이때 왼쪽 버튼 딱 놓으시게 되면 다른 글자들도 다 스타일이 바뀌어졌죠. 스타일 적용하는 방법이거든요. 자, 클립 위에다가 스타일이 적용된 이 가사라고 하는 스타일을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으시게 되면 이렇게 다른 글꼴들도 다 같이 바뀝니다. 자, 이제는 같은 스타일이 다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 자막들이 다 같은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수정하실 때 아주 편한 것이, 자, 밑에서 마스터 스타일에 가사가 적용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가사가 적용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색상을 바꾸겠다, 글자의 색상을 다른 색으로 바꿔보겠다 해서 이렇게 다른 색을 지정을 하시고 확인을 눌러 주시게 되면 색상이 바뀌어요. 이것도 한 개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같이 바뀌어요. 다들 얘들 같이 바뀌어요. 안 바뀌었는데요? 왜? 스타일에 저장을 안 했기 때문에. 얘는 바뀐 것을 수정해서 노란색으로 했지만 뒤에 거는 스타일이 수정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요. 수정은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수정은, 자, 내가 여기에서 마스터 스타일을 수정하시고 나면 마스터 스타일 오른쪽에 보시면 화살표가 두 개가 있습니다. 화살표가 두 개가 있는데, 얘를 오른쪽 화살표, 밀어넣기 하는 화살표가 있죠. 위로 올라가 있는 거, 그죠? 업로드, 다운로드, 그 생각하시면 돼요. 자, 위에 서식을, 바뀌어진 서식을 가사라고 하는 스타일에다가 밀어넣기 클릭해 보시면 돼요. 밀어넣기 하시면은 이 서식이 그대로 적용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은 두 번째 자막, 세 번째 자막, 네 번째 자막도 다 노랗게 변했어요. 그래서 밀어넣기 하시게 되면 스타일이 업데이트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재설정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다시 빨간색으로 바꿨습니다. 얘를 빨간색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얘가 빨갛게 됐네요. 그래서 빨갛게 됐는데, 나는 수정해 버렸어. 코드 값도 모르는데. 그럼 다시 원위치로 되돌리고 싶다 하시면은 가사라고 하는 이 스타일 옆에 보시면 아래쪽 화살표가 있습니다. 아래쪽 화살표는 내가 기존에 있던 스타일을 수정해서 이렇게 엉망으로 바꿨더라도, 자, 글씨 크기도 엄청나게 이렇게 바꿨어요. 엄청나게 크게 바꿨는데, 이렇게 바꿨더라도 다시 동기화 눌러주시면, 아래쪽 화살표를 눌러서 동기화 하시게 되면 저장하지 않고 저장된 스타일로 다시 덮어 쓰게 돼요. 기존 스타일로. 그래서 되돌리기가 됩니다. 그래서 스타일을 수정하는 방법은, 일단 스타일에 대해서 다른 형식을 지정하신 다음에 위에 업데이트, 밀어넣기 단추, 위쪽 화살표 단추를 클릭하시게 되면 스타일이 업데이트가 되고요. 만약에 수정했던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원상복귀 시키겠다 하시게 되면 아래쪽 화살표 키, 동기화라고 하는 이 아래쪽 화살표 키를 클릭하셔가지고 동기화, 그러니까 원래 상태대로 되돌려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테스트 해 보시죠. 자, 마스터 스타일은 내가 원하는 만큼 만들어 주시고, 적용하실 때는 클립을 선택하셔 가지고 드래그해서 올려 주시기만 하면 돼요. 꼭 한 개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개 만들어서 올려 주시면 되고, 자, 이번에는 글자의 위치를 바꿔 볼게요.
만들다 보니 클립마다 위치가 다 제각기 돼 버렸어요. 지멋대로 돼 버려 가지고 한 자리로 바꿔 보겠습니다. 자, 한 자리로 바꾸실 때는 위치를 바꾸는 속성을 먼저 보셔야 되겠죠. 자, 이 글씨 첫 번째 자막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자막에 텍스트를 선택해 보시면은 위치의 기준은 여기에 나오는 기준점, 동그라미 안에 십자 있는 요 점이 기준점이에요. 기준점인데 위치를 말하는 그 속성은, 첫 번째 속성은 위에 그래픽에 보시면은 벡터 모션이라고 해서 위치가 있습니다. 위치 나오는 요 시점, 위치에 좌표가 있고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현재 있는 상태에서 보시면 돼요. 자, 요 상태 보실 수 있고요. 다음 또 위치가 어딨냐 하면 밑에 비디오라고 하는 항목에 모션이라고 하는데 보시면 위치가 또 있어요. 있나요? 그래서 두 군데의 위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다르냐 하면 그래픽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글자 요 자체에 대한 위치값을 말하는 겁니다. 자체에 대한 위치값이고, 비디오라고 하는 것은 이 비디오 이 시퀀스 전체에 대한 위치값을 말하는 거예요. 시퀀스 전체에 대한 위치값입니다. 그래서 자, 이 시퀀스 전체의 위치값인데 위치의 요 포인트는 기준점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기준점 기준이라고 해서 우리가 수정할 내용은 여기 비디오에 있는 모션입니다. 비디오에 있는 모션의 위치값을 수정할 건데, 자 보세요. 얘를 잡고서 이렇게 끌어내릴 게 아니고요. 끌어내리는 게 아니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얘를 수치값을 통해 가지고, 자 여기 모션에 있는 위치 수치값을 통해서 앞에 것이 수평 X축이고요. 뒤에 나오는 것이 수직 Y축의 좌표값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좌표값을 수정을 하셔서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놔 보겠습니다. 아래쪽에다가 배치를 했어요. 아래쪽에다가 배치를 했고요. 아래쪽에다가 배치한 수치가 있으면 이 수치 외워 놓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첫 번째 위치만 대충 이렇게 잡아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잡혔으면 모션을 클릭을 합니다. 자, 모션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테두리가 크게 나오죠. 이게 화면 전체에 대한 위치 값이라서 그래요. 자, 이거 잡혔고요. 모션을 선택하시고 복사할까요? 컨트롤 C 눌러주시죠. 다음 뒤쪽에 있는 클립들 몽땅 선택하겠습니다. 드래그해서 선택할게요. 드래그해서 선택하시고 그대로 컨트롤 V 눌러보세요. 그렇게 하시게 되면 자막들이 같은 위치에 이렇게 놓여졌나요? 네, 처음에 제 거는 가운데 있었는데 첫 번째 자막을 밑으로 내렸어요. 그 다음 두 번째부터는 가운데 있던 것이 다 같은 위치에 이렇게 놓여졌죠. 실제 속성을 보시게 되면, 이 속성을 보시게 되면은 모션에 대한 위치값이 변경되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글꼴 스타일을 통해서 글꼴, 색상, 크기 이런 글자의 서식들을 한꺼번에 바꿔주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위치값은 모션이라고 하는 속성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위치값을 바꿔주실 수가 있겠습니다.